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남편이 신우이의 후원자라는 여자와 함께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만날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정집 담보 잡히고 시댁 빚더미에서 구해내려 죽어라 이랬는데 바람이라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제게 한 말이었거든요. 3억 드릴 테니까 조용히 이혼해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35살이고 한때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던 음악교사였죠. 하지만 그 꿈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대학 친구 수미가 다니는 회사 앞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지나가다가 저를 봤대요. 나중에 들어보니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수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해서 소개팅이 성사된 거였죠. 첫 만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비싼 곳이었어요. 웨이터가 가져다 준 와인 한 병 값만 해도 제 한 달 용돈보다 비쌌어요. 이런 곳 처음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되죠. 계산할 때 지갑 안이 보였는데 카드가 정말 많더라고요. 검은색 카드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평범하게 살아온 저에게는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는 백화점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제게 옷을 사주겠다고 했죠. 서연 씨한테 어울릴 옷 하나 골라보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부담스러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골라준 원피스를 받았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월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남편은 마치 커피 한 잔 사듯 자연스럽게 카드로 결제했어요. 세 번째 만남은 더 놀라웠습니다. 갑자기 주말에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티켓도 비즈니스 클래스였고 호텔도 최고급이었죠. 저는 그런 호화로운 여행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제가 말하자 남편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서연 씨가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최고를 해주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 저를 향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비싸고 화려한 것들로 저를 대접했지만 동시에 정말 순수한 면이 있었어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주고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죠. 한 달 후 남편이 프러포즈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텔 루프탑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더라고요. 그 반지 값만 해도 제가 3년은 벌어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많다는 건 덤이었죠. 중요한 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결혼 준비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예식장부터 드레스, 신혼여행까지 모든 게 최고급이었어요. 시아버지 이강철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꽤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죠. 우리 도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가 음악교사였다니. 교양 있는 며느리 만났구나. 신우이 이지은을 처음 만났을 때도 좋은 인상이었어요. 피아노를 전공한다고 했는데 저보다 2살 어린 33살이었죠. 언니는 어떤 장르 음악을 가르치셨어요? 주로 클래식 기초와 동요 정도요.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아, 그렇구나.
저는 쇼팽이나 리스트 같은 클래식 전문이거든요. 그 순간 미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지은의 말투에서 묘한 우월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웨딩홀에서 10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참석했어요. 제 친정에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였죠. 그날 저는 정말로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한 달은 꿈만 같았어요. 신혼집도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고, 가전제품들도 모두 최신형이었죠.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었고, 시부모님들도 저를 극진히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항상 여유로워 보였지만, 가끔 전화를 받을 때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돈 쓰는 습관은 결혼 후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도연 씨, 이제는 좀 아껴 써도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 넉넉한데 뭘 아껴? 도연의 대답은 항상 이랬습니다. 마치 돈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신혼생활 2달째,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당분간 일은 하지 않는 게 어때? 우리도 빨리 아이 가져야 하고. 결국 저는 그렇게 음악교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임시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김서연에서 이도연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시작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를. 결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정말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특히 음식과 살림에 관해서는 거의 완벽주의자 수준이었죠. 서연아, 이 고등어는 노르웨이산이 아니네. 우리는 늘 노르웨이산만 먹었는데. 첫 번째 음식을 해드렸을 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알아야지. 우리는 먹는 것도 쓰는 것도 모두 좋은 걸로만 해야 해. 그 이후부터 장보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쌀은 무조건 당진 해나루쌀, 고기는 한우 1등급, 채소는 유기농만, 심지어 조미료까지도 브랜드가 정해져 있었어요. 이 간장은 왜 샀어? 우리는 이 브랜드만 써. 양파는 이렇게 작은 걸로 사면 안 돼. 큰 걸로 골라야지. 매번 장을 보고 오면 뭔가 하나씩은 지적을 받았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고급 식재료들이 얼마나 비싼지였어요. 한 번 장을 보면 보통 집에 일주일치 식비가 나갔죠. 이 정도는 기본이야. 우리 가족 건강이 우선이지. 시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음식보다 더 힘든 건 시어머니의 예술적 취향이었어요. 거실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죠. 서연아, 이 음악 누구 곡인지 알겠니?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브람스 교향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알아봤죠. 브람스 교향곡 1번 같은데요. 맞아. 역시 음악교사 출신이네. 그때는 칭찬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시누이 지은이 곁에 있을 때는 분위기가 달랐죠. 언니는 클래식을 많이 아시나 봐요. 지은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만 조금. 저는 음대에서 배워서 좀 더 전문적으로 알죠. 이 곡의 배경이나 음악사적 의미 같은 것들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확실히 지은은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냥 교양 수준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웠던 건 이 집의 소비 패턴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화랑에 가서 그림을 보러 갔고, 콘서트도 자주 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티켓이 VIP석이었죠. 좋은 건 좋은 자리에서 봐야 제맛이야. 시아버지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콘서트 티켓 한 장에 수백만 원씩 나갔죠. 집안 분위기도 독특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대화 주제도 대부분 예술 관련이었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김영욱 화가 개인전이 열린다더라. 아, 그분 작품 좋아하는데. 이번 주말에 가볼까?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언니, 제가 이번에 연주회 준비하고 있거든요. 쇼팽 발라드 1번이요. 와, 어려운 곡이네요. 네, 정말 힘들어요. 이 곡을 제대로 연주하려면 쇼팽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흐뭇해하셨죠. 우리 지은이가 정말 예술가 기질이 있어. 서연이도 음악 쪽 사람이니까 잘 알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애매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이 집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 굳어지는 표정만 빼고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 표정이 굳어지는 일이 잦아졌고 시아버지도 예전보다 침울해 보였어요. 여보, 요즘 회사 일이 힘드세요?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바쁠 뿐이야.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남편이 더 돈을 펑펑 쓴다는 거였어요. 도연아, 이번 주말에 골프 또 가? 응. 거래처 사람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지인들과 골프 한 번 가면 최소 수백만 원씩 나갔어요. 시댁 분위기도 묘하게 변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달 식비가 너무 많이 나갔네. 좀 줄여보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퀄리티는 떨어뜨리면 안 돼. 우리 체면이 있잖아. 모순된 요구였어요. 더 큰 문제는 지은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중요한 연주회거든요. 잘 되면 프로로 데뷔할 수 있어요. 지은은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레슨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정도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제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은이 꿈인데 뭐. 우리 여유 있잖아. 정말 여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점점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대.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전화를 받고 말했어요. 병원에서 만난 시아버지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지만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남편의 전화가 계속 울리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받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어딘가로 나가서 받더라고요. 여보, 누구 전화해요? 아, 회사 일이야. 아버지 일 때문에 정리할 게 많아서.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여보, 괜찮아? 서연아, 우리 힘들어질 수도 있어. 갑자기 남편이 그러더군요.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아버지 회사에 주요 거래처가 파산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수십억 원의 외상을 떼인 채로 말이에요. 이제 어떡하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남편은 매일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뛰어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서연아, 당분간 생활비 좀 줄여야겠어. 남편이 처음으로 돈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말해주지 않았죠. 시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중얼거리신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나.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누려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안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를. 시아버지가 쓰러진 지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거였죠. 서연아, 미안해. 이제 더 이상 지금 같은 생활은 못할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 아니, 팔아야 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당분간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전세라도 구하든지. 하지만 전세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이 친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정은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친정에서 그런 큰 돈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어나 봐. 급한 불부터 꺼야지. 결국 저는 친정에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결국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급한 거니? 엄마, 죄송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다음 날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너희 전세금을 마련해 주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 도연이가 곧 정리하면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일주일 후 친정에서 2억 원을 마련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직접 가져오셨는데 평생 보지 못했던 큰돈이었어요. 서연아, 안 그래도 부잣집에 시집가 걱정이었는데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는 게 어디니?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그 돈으로 저희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전세집을 구했어요. 그 전 집의 절반 크기였지만 그래도 5 식구가 살만했어요. 이사하는 날 시어머니와 지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야? 시어머니가 집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너무 좁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아? 지은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여기 피아노 놓을 공간도 없는데요? 지은아, 당분간 피아노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제 연주 연습은 어떻게 해요? 두 사람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서연아, 이 집 너무 습해. 곰팡이 냄새도 나고. 시어머니가 계속 불평하셨어요. 어머니, 당분간만 참아주세요. 당분간이 언제까지야? 1년, 2년. 그런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더 힘든 건 동네 분위기였어요. 마트도 이렇게 작아?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파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뭘 먹으라는 거야?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기준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불만을 표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걸 먹게 될 줄 몰랐네. 한 달 후, 친정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어요. 서연아, 대출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얼마나요? 한 달에 200만 원씩. 그 금액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이자는 제가 낼게요. 네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 아이도 돌봐야 하는데. 맞아요. 그새 민주가 태어났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고 했잖아. 그런데 서연아, 도연이는 언제쯤 정리될 것 같다고 해? 도연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이 없었어요. 그저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했죠. 친정집을 담보로 전세를 얻어 이사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연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도연아, 이번 주말에 골프 또 가? 제가 물어봤을 때 도연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응.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으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해.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서연아, 이런 때일수록 체면을 지켜야 해. 초라해 보이면 누가 우리랑 사업하려고 하겠어?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아. 그래도 먹는 건 함부로 할 수 없어. 몸이 상하면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 한 번 장 보면 20만 원은 훌쩍 넘었죠. 지은은 더 심했어요. 언니, 제가 작은 공연에 출연하게 됐어요. 어떤 공연이요? 카페에서 하는 소규모 클래식 공연이에요. 후원자가 있어서 출연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후원자라는 사람이 바로 김세아였어요. 처음 세아를 만났을 때 저는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지은 씨 연주 정말 훌륭하시네요. 이런 재능을 묻어두기엔 아까워요. 세아가 지은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요? 요즘 연습할 곳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제 카페에 피아노가 있어요. 언제든 와서 연습하세요. 그날부터 지은은 거의 매일 세아의 카페에 갔어요. 세아 언니가 정말 멋있어요. 예술에 대한 철학도 있고 사업 수완도 뛰어나고 지은이 집에 와서 세아 얘기를 할 때면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편 도연도 변화가 있었어요. 여보, 새 정장이 필요해. 지금 상황에서 정장을요? 사람들 만날 때 제대로 입고 가야 하잖아. 결국 도연은 300만 원짜리 정장을 샀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말도 하지 않고 새 차까지 뽑았다는 거였어요. 도연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서연아, 지금 내가 뭘 타고 다니는지 봤어? 그런 차 타고 다니면서 누가 날 믿고 투자하겠어? 결국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갓 태어난 민주가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봐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시댁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서연이가 고생 많이 했네. 이 돈으로 맛있는 거라도 해 먹자. 시어머니가 제 월급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비싼 한우를 사오셨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 정도는 써야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더 황당한 건 지은의 반응이었어요. 언니가 일하는 동안 제가 더 열심히 연습할게요. 세아 언니가 더 큰 공연 기회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달 후, 지은의 첫 공연이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세아가 저희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지은 씨, 정말 훌륭하셨어요. 다음에는 더 큰 무대를 준비해 볼까요? 정말요? 지은이 흥분해서 물어봤어요. 네. 제가 아는 갤러리에서 정기 공연을 하거든요. 거기 무대에 서려면 후원금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요. 얼마나요? 1,000만 원 정도요. 무대 대여료, 홍보비, 의상비 등등.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지은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 정도면 할 만하네. 우리 지은이 꿈인데. 어머니, 지금 우리 형편에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서연이가 몇 달만 더 일하면 되잖아.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어머니, 그 돈은 친정이자 내는 돈이에요. 친정, 이자야 나중에 갚으면 되지. 지은이 기회는 지금 놓치면 안 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도연과 큰 싸움을 했어요. 당신 가족들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서연아, 우리도 힘든 거 알지만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뭐든 다 해줘야 해요. 친정에서 집까지 담보로 잡아줬는데 그 이자도 못 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편의점에서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죠. 집에는 갓난아기 민주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도 지은의 공연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도연의 차가 보였어요. 호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남편은 집에 있다고 했는데 왜 차가 여기 있지? 로비로 들어가 봤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도연을 봤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아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하게 대화하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도연의 손이 세아의 허리에 있는 것도 보였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급하게 기둥 뒤로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도연이 세아와 진한 스킨십을 하더군요. 내일 또 만나자.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세아도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도연이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방에서 자고 있었죠. 일 끝났어. 고생 많았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여보, 오늘 뭐 했어요? 집에서 쉬었지. 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집에만 있었어요? 왜 자꾸 그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호텔에서 봤으니까요. 세아 씨랑 함께 있는 거.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연아, 그게, 언제부터였어요? 서연아, 오해야. 그냥 사업 얘기 때문에 만난 거야. 사업 얘기가 호텔에서요. 그것도 키스까지 하면서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어요? 점점 언성이 커지자 시어머니와 지은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니, 도연이가 세아 씨랑 바람을 폈네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연아, 확실한 거야? 제가 직접 봤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것도, 키스하는 것도. 그때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그만 만나려고 했는데 세아가 돈을 요구하고 있어. 그래서 당분간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어.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죠? 서연아, 조금만 참아줘. 내가 돈을 벌어서 정리할게. 어떤 돈으로요? 당신 일자리도 없잖아요. 그때 지은이 말했어요. 언니, 세아 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지은의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저도 미안하지만 세아 언니 없이는 제 공연을 할 수 없어요. 공연이 그렇게 중요해요. 가정보다도? 언니도 음악 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술가에게는 무대가 생명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서연아, 일단 조용히 하자. 이웃들이 들을 수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도 체면을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세아가 도연의 새로운 사업에도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거였어요.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도연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세아가 도연의 사업에 투자 제안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일주일 후 세아가 직접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결국 세아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연 씨, 제가 도연 씨를 유혹한 게 아니에요. 세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도연 씨가 저를 붙잡았어요. 회사가 망하고 갈 곳 없는 도연 씨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저는 피해자예요. 세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도연 씨가 서연 씨에게 이혼을 요구할 거예요. 위자료 3억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당신이 남편을 빼앗아 놓고는 위자료 받고 물러나라는 건가요? 그 돈이면 친정빚도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집에 돌아와서 도연과 마주쳤을 때 도연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세아와 이미 모든 걸 의논했다는 걸 말이죠. 서연아, 세아가 나를 협박하고 있어. 도연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관계를 끊으려고 하니까 위자료 5억 주라고 협박하는 거야. 그럼 누구 말이 진짜예요? 나는 가족을 버리지 않겠어. 어떻게든 해결할게. 두 사람의 말이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니와 지은의 반응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세아 언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빠가 세아 언니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지은은 세아 편을 들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상관없어. 중요한 건 가족이 살아남는 거야. 시어머니는 누구 말이 맞는지 상관없다는 태도였죠.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도연의 휴대폰에서 세아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본 거예요. 메시지들을 보니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아가 도연에게 접근했지만 도연도 적극적으로 호응했어요.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였던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저에 대한 대화였어요. 두 사람은 저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고 있었어요. 위자료 주고 내보내자. 아이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마치 저를 물건 취급하듯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정리했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사실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 폭로했어요. 도연과 세아의 메시지 내용도 보여줬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서연아.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더 이상 들을 게 없었어요. 민주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민주랑 다 같이 여기서 살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친정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어요. 일주일 후 뜻밖의 지은과 세아가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이혼에 합의하면 위자료 3억 드릴게요. 세아가 제안했어요.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거절했어요. 그럼 끝까지 가보죠. 법정에서 만나요. 세아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라는 걸.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세아 측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했어요. 소송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세아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표적으로 삼았던 거였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아버지의 회사 부도도 세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였어요. 세아가 운영하는 투자회사가 의도적으로 자금을 회수해서 부도를 유도했던 거였어요. 이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시댁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동안 세아를 믿고 저를 원망했던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지셨어요. 그럼 우리 집안이 망한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이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지은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세아에게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언니, 정말 몰랐어요. 세아 언니가 그런 사람일 줄은. 지은이 저에게 사과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 때문에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법정 다툼 중이라 가족들과 만날 기회도 거의 없었고 만나더라도 서로 어색하기만 했죠. 하지만 법정에서 이기는 건 쉽지 않았어요. 세아 측에는 돈과 권력이 있었고 저에게는 진실밖에 없었거든요. 도연은 세아가 자신의 집안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제게 매일 전화로 빌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몰랐어.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그러자 도연은 절망에 빠졌어요. 집안도 망했고 아내도 잃었고 이제 법정에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였어요. 결국 다시 세아 편에 서서 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법정에서 말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야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아시게 된 거였죠. 소송 과정 중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어요. 도연이 저 몰래
해외 계좌에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아와의 만남 비용, 세차, 정장 등 모든 게 원래 저희 공동재산에서 나간 돈이었던 거죠. 변호사 선생님이 도연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숨겨둔 재산만 8억이 넘었어요. 게다가 세아가 시아버지 회사 부도를 의도적으로 유도한 증거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세아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재산 분할로 4억, 위자료로 2억, 총 6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친정 빚은 물론이고 민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었죠. 그리고 민주의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법정 다툼 과정에서 만난 변호사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일이 있었거든요. 이혼 전문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해보세요. 서연 씨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응원해 주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새로운 출발을 해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상담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심리학, 가족 상담, 법률 지식까지 배워야 할 게 많았어요. 하지만 공부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6개월 후 드디어 자격증을 취득했고 상담센터에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 상담을 받은 내담자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여성이었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말하자 그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네.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상담 일을 하면서 만난 또 다른 기회가 있었어요. 상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강연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힐링 콘서트를 기획하게 된 거였어요. 서연 씨 피아노 치실 줄 아시죠? 한 곡 정도 연주해 주시면 어떨까요? 센터장님이 제안하셨어요. 그때 저는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은 예전만 못했지만 음악은 여전히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민주를 무릎에 앉히고 피아노를 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걸 말이에요. 음악회 당일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치며 저는 느꼈어요. 이것이 제가 원하던 무대라는 걸 말이에요. 화려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지만 진심이 담긴 무대였어요. 음악회가 끝난 후 관객석에서 박수를 치는 친정 부모님을 봤어요.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나는 진짜 내 무대에 섰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한 무대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무대는 내가 선택한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겠다. 민주가 자라면서 자랑스러운 엄마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이제 제 인생의 무대는 제가 선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